대안아, 이번에 할 거 했다며?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하자. 싫은데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시세조사가 필요하겠지, 우리 대안아. 필요하지. 먼저 스마트폰에 도기안의 경매형을 쳐봐. 언제 어디서나 법원 경매를 공부할 수 있어. 공짜로.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한텐 실무 지식이 절실해. 물론 기초부터 실전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 오마이 스파레죠. 이런 걸 너만 혼자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이제 경매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아세이 도기안의 유세이 경매왕. 도기안의 도기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covid.co.kr 02888-5704. 이번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궁금타파 코너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도기안 협회장님께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경매왕 팟캐스트를 올해 초에 알게 되어 꾸준히 들었습니다. 협회장님의 말씀대로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눠지는 우리들의 사는 세상에서 경매라는 것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산 스파레주 등 여러 일들로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방송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메아리 없는 어떤 방송을 하면 사람이 지겹죠. 짜증나죠. 그죠? 다른 팟캐스트 부동산 방송들을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본다라는 말은 방송을 듣는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댓글만 구경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 주로 이제 댓글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댓글들을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 보는 것보다 재밌는 댓글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이 조금 칭찬이 있거나 또는 이런 질문들 주고받는 어떤 느낌이 들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질문들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메일 받고 요거에 대해서 답장을 해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기안의 경매왕을 오래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경매라는 주제가 얼마나 많길래 3년도 떠들고 앞으로 7년도 더 떠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도기안의 경매왕을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10년 계획을 갖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면은 제가 44살인가 시작을 했나? 43살 1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면 53세, 4세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벌써 500회인가가 넘었더만요. 그러면 500회인가 600회인가 하여간 모르겠는데 넘었습니다. 꽤. 그래서 앞으로 그럼 10년이면 얼마나 많이 하지? 하면서 파일 이름을 001 그러면 나중에 1000개까지 가죠. 1000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001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0개 할 때쯤이면 다른 형태로 바뀌는 무엇이 있겠지? 라고 생각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를 한다면 팟캐스트를 대체할 어떤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다음 세대에는 아프리카 TV 같은 게 변형이 된 솔로로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주는 방송국, 개인 방송국 형태가 어떤 아이템이 개발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IT 기술이 있으면은, 팟빵 같은 것을, 다른 형태의 개인 방송국 형태로 바꿔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기초죠.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로 나눈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서울역 노숙자를 빼고서는, 다른 역의 노숙자를 빼고서는 어느 누구도 집에서 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집주인이고 한 사람은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자가 정정당당한 이유는 없죠. 꺼릴 것도 없지만 나 잘났다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적어도 자기 거라는 거를 하나를 갖고는 사는 것이죠.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늘 어떤 그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가 이사를 20몇 번을 다녔다가,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아기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든가, 또 친구들이 누구누구 데리고 오는데 사람 좀 적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이런 류의 간섭 끝에 드디어 어떤 그 노년에 들어서 자기 집 장만을 했을 때 이런 사연들, 너무 좋았다라는 사연들을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늘 그런 류의 어떤 기사와 또는 그런 TV 드라마,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남의 간섭을 받죠. 그죠? 변기가 고장이 나도 자기 돈으로 고치기 아까우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집주인은 뭘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좀 고치지 그러냐 그러고, 그렇죠? 마음에 드는 도배지를 한번 바꾸고 싶어도 이거 뭐 남의 집인데 뭐하러 바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새로운 가전제품 빌트인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거 남의 집인데 뭐하러 해? 이런 식의, 이게 남의 건데 내가 뭐하러 발러? 이런 류의 어떤 그 부동산에 정감을 붙이지 못하는, 한 곳에 뿌리를 붙이지 않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늘 수밖에 없는 게 남의 집 살이죠. 그리고 때만 때대로 이렇게 조금 물가가 오르는 곳 같은 경우는 때만 되면 올려달라고 하고, 어쩌면 또 나가달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 주거 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형태다 이거죠. 물론 저가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 집 내지 전세를 사는데 일부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월세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있는 자원 속에서 융통을 하는 것이죠. 응용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냥 재테크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냥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워서 전세만 살아야지 라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여간 전세 살면서 나 자유롭게 살았다? 난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전세 살면서 너무 뿌듯해. 요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살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 다 떨어진다고 해서 집주인이 눈에 다크서클이 쌓이면 왠지 희열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미 희열감을 느끼는 단계라면은, 중증 가난병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도 영원히 부동산을 갖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남의 집살이만 영원히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져서 저놈들이 골탕 먹는 게 너무 재밌다. 아이고, 시원하다. 요즘에도 제가 댓글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다음이나 이런 댓글들 보면, 세계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드디어 헬 지옥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의 헬이 시작됐다. 뭐, 이런. 마치 엄청난 기다리는 것처럼, 헬 부동산, 즉 부동산의 어떤 불경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수준은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자기가 안 가졌으니까 좋아할 건데 자기 부모님도 안 가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지간도 안 가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주변이 전부 다 가난한 애들이 모여 사는 때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 가난한 입장에서 보는 지혜라는 것은 약하죠. 그죠? 통상은 지혜는 가난한 쪽에 있지 않고 부자 쪽에 있다.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가난한데
어떤 돈을 모으는 일이 약한데 어떻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뭘 보고 지혜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자 할 때는 항상 목이 좀 갈라지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것 자체를 즐겨하면 안 됩니다. 간섭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살이를 해도 상하 간에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면서 이게 내 집인데도 살살 걸어 다니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인데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이리저리 간섭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찾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아싸리 저는 굉장히 싫어하니까 어차피 그런 분들은 우리 강의를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부자는 여러분의 의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아니고 의무다. 그래서 부자로 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가 불성실한 거죠. 의무 이행이 불성실한 거죠. 의무도 이행을 못하는 주제에 남한테 뭐라고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료로 열어주신 스피드 옥션을 보면서 전세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매로 실거주집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경매 손자병법에 전쟁을 하는 7가지 방법을 들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온갖 목적과 욕망 속에 있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아파트, 쾌적한 곳, 내 가족이 살 집이니 깨끗해야 한다, 싸야 한다, 오만 욕망과 편견이 드글드글 생겨났습니다. 최근 방송은 전곡을 찌르듯이 저의 마음을 꾸짖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 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